미란아, 걱정 마. 이 여자 아직 아무것도 몰라. 치매 연기 완벽하잖아. 남편이 낮게 웃었어요. 한밤중 정숙은 안방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정숙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도장 찾으면 다시 나갈게. 돈 문제만 해결하면 돼. 정숙은 분노로 눈앞이 새빨개졌어요. 방문을 벌컥 열자 남편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죠. 치매가 참 편하죠? 기억은 선택적으로 나나봐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이건. 입 닥쳐요. 45년을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600세대가 살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어요. 이정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6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아침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어젯밤 담가둔 된장이 보였습니다. 남편 박노인을 위해 일부러 염분을 줄여 담근 된장이었죠. 70살인 남편은 고혈압이 있어서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됐거든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된장을 풀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죠.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다 됐어요. 정숙이 안방 문을 열자 남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흰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남편은 거실로 나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말했죠. 오늘도 된장찌개야. 매일 똑같네. 짜면 안 돼요. 혈압 올라간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남편은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다가 멈추더니 정숙을 바라봤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숙은 그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결혼 45년 동안 남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나 카페 하나 해보려고. 남편이 갑자기 꺼낸 말에 정숙은 국그릇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카페라니요. 70살 노인이 무슨 카페를 한다는 건지 황당했어요. 정숙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카페요? 이 나이에? 됐어. 나이 먹어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늙어 죽어. 남편의 목소리엔 묘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구청 토목과에서 35년을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월급쟁이로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예금도 꽤 모아뒀어요. 은퇴한 지 3년이 지났고 이제야 좀 숨 돌릴 때라고 정숙은 생각했었죠. 그런데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욕심이 보였어요.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눈 속에서 번들거렸죠. 정숙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눈빛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15년 전 남편이 지인 보증을 섰다가 3천만 원을 날렸을 때 바로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하게 살아요. 카페는 무슨 카페예요? 당신은 몰라. 남자는 뭐라도 해야 한다니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 눈빛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돈 문제로 힘들었을 때랑 똑같아요. 불안한 예감이 가슴속에서 퍼져나갔죠. 밥을 다 먹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남편의 뒷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죠. 뭘 그렇게 보세요? 아, 그냥 카페 창업 정보 좀 찾아보는 중이야. 남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대답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친 정숙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아래 단지를 내려다봤죠. 아침 햇살이 아파트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 눈빛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정숙은 빨래 집게를 들고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믿고 따라왔지만 이번만큼은 불안했죠. 제발 이상한 짓은 하지 마세요, 여보.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노후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았죠. 정숙은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점심을 먹고 나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가세요? 은행 좀 갔다 올게. 무슨 일인데요? 그냥 예금 정리 좀 하려고. 남편은 재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따라 나가며 물었죠.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게. 금방 올게. 남편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숙은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정숙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죠.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정숙이 물었죠. 은행 일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남편은 대답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남편이 신경 쓰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카페 얘기는 진짜예요? 응, 진지해. 곧 괜찮은 자리 하나 나온대. 남편의 대답에 정숙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진짜 하려는 거구나.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죠. 남편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정숙의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외출했어요. 정숙이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가게 자리 알아보러 간다고만 했죠. 처음엔 그냥 구경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오늘 가게 임대 계약서 받아올 거야. 정숙은 국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계약서라니요. 벌써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정숙은 놀란 마음을 애써 숨기며 물었죠. 어디 가게인데요? 저도 같이 가볼게요. 아니, 혼자 갈게. 복잡한 얘기 좀 해야 해서. 남편은 서둘러 밥을 먹고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쓴 모습이었어요.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구두까지 새로 신었죠. 정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계약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는 걸까요? 여보,
언제쯤 돌아와요? 저녁 전에는 올게.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창문으로 남편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듯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꺼졌습니다. 정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죠.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정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가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죠. 밤 9시, 10시, 자정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돈을 찾아갔는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은행 창구에 앉은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틀 전에 3억 원이 인출되었네요. 정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억 원이요? 정숙 명의로 된 정기예금 통장이었어요.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이었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찾아갔나요? 본인 확인 후에 인출되었다고 나오네요. 예금주님 신분증으로요. 정숙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정숙의 신분증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갔던 거예요. 정숙은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억 원이 사라졌어요. 남편도 사라졌고요. 정숙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했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정숙을 맞았죠.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이 이틀째 집에 안 들어와요.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꺼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남편 이름, 나이, 특징들을 물었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단 실종신고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성인 실종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수사 안 됩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사라졌는데요. 성인은 자의로 집을 나갈 수 있거든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관의 말이 정숙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앉아야 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집에 돌아온 정숙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쓰던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정숙은 그 찻잔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돈을 들고 사라지다니요. 울다가 정숙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기 전날 밤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왔었죠. 그리고 새 구두를 샀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실종되려는 사람이 왜 머리를 자르고 새 구두를 사나요? 그 사람. 사라지기 전에 머리 자르고 새 구두를 샀어. 그게 왜 그랬을까?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뭔가 계획된 일 같았어요. 우발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준비하고 떠난 거예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장을 열었죠.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평소 자주 입던 재킷 두 벌이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남편의 속옷과 양말도 몇 벌 없어져 있었죠. 정숙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남편은 계획적으로 짐을 챙겨 떠난 거였습니다. 정숙을 속이고 돈을 가지고 어딘가로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 정숙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 찻잔을 바라보며 울었죠. 눈물이 마를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울음 속에서도 정숙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왜 떠났는지 꼭 알아내야 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정숙은 결심했어요. 남편을 찾아내겠다고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비록 68살의 늙은 여자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숙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정숙은 매일 남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늘 꺼져 있었죠. 경찰서에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성인 실종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뿐이었어요. 정숙은 혼자 힘으로라도 남편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거든요. 남편이 들고 간 3억 원의 흔적을 찾아야 했어요. 정숙은 남편이 거래하던 은행부터 다시 찾아갔죠. 혹시 남편 명의 통장에서 돈이 나간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조회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정숙은 사정했죠.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요, 어머니.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직원이 입을 열었어요. 최근 한 달간 여러 차례 송금 내역이 있네요. 모두 같은 계좌로 보내졌습니다. 얼마나요? 총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취인 이름은 최미란이라고 나오네요. 정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최미란? 정숙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정숙은 종이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쓰던 수첩과 영수증들이 가득했죠. 정숙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식당 영수증, 주유소 영수증, 별것 아닌 것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맨 아래 낡은 지갑 하나가 보였죠. 정숙은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오래된 신분증과 카드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이 나왔죠. 정숙은 명함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수완 힐링 테라피, 대표 최미란.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들은 그 이름이죠. 남편이 돈을 보낸 사람이요. 명함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시 강서구 어느 상가 2층이라고 했죠. 정종은 명함을 꼭 쥐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곳에 가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서구까지 갔어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걸었죠. 2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2층 복도에는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수완 힐링 테라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리문 앞에 섰죠.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쪽에는 리셉션 데스크가 있었고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죠. 여자는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리문 너머로 실내를 더 살폈어요. 데스크 옆 벽에 옷걸이가 보였습니다. 거기 걸린 코트 한 벌이 눈에 들어왔죠.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그 코트는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회색 코트였어요. 정숙은 그 코트를 몇 년이나 봐왔기에 틀림없이 알 수 있었죠. 정숙은 유리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남편은 어디 있나요? 왜 당신한테 돈을 보냈나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정숙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복도 구석에 서서 진정하려고 애썼죠.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뵐게요.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혹시 남편을 말하는 건가요? 정숙은 유리문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들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돈도 잘 들어왔고요. 정숙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돈 말이에요. 정숙은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죠. 여자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정숙은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최미란이라는 이 여자요. 남편한테서 돈을 받은 여자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박노인이라고 아세요?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미소가 사라졌죠. 그리고 금방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세요? 여기 손님들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저 박노인 아내입니다. 제 남편이 여기 다녔나 봐요.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죠. 아, 네. 몇 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보이시던데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글쎄요. 한 달쯤 됐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여자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숙은 벽에 걸린 남편의 코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코트는 왜 여기 있죠? 제 남편 거예요. 여자는 코트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하게 말했죠. 아, 그거요? 손님이 두고 가신 거예요. 찾아가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요. 지금 당장 제게 주세요. 그리고 남편 어디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정숙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표정은 싸늘했죠. 손님 연락처는 저희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이제 나가주세요. 영업에 방해되거든요. 정숙은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났어요.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여자를 한 번 더 쳐다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정숙은 코트를 꼭 껴안았어요. 남편이 여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와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정숙은 상가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죠. 코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혹시 뭐라도 남아있을까 해서요. 안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식당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죠. 바로 남편이 사라지기 며칠 전이었어요. 정숙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남편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최미란의 가게 앞을 몇 번이나 지나다녔고
남편이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찾아다녔죠. 하지만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정숙은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남편 생각만 했어요. 3억 원은 이미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남편이 왜 그랬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숙을 괴롭혔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반년 만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옷은 낡아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졌죠. 손에는 병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이 컸죠. 남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숙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초점이 흐릿했죠.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반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정숙은 남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죠. 정숙은 손을 내밀어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기억이 안 난다니? 병원에 갔더니 치매래. 초기 치매. 남편은 들고 있던 서류를 정숙에게 내밀었어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죠. 경도인지장애 의심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요?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돈? 무슨 돈? 남편이 되물었어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정숙은 차분하게 물었죠. 우리 예금 3억 원요. 당신이 가지고 나갔잖아요. 남편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기억이 흐릿해. 뭘 했는지 모르겠어. 정숙은 남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을 읽으려 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으니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는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연기 같은 느낌이었죠. 그럼 최미라는 기억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했죠. 누군데? 그 사람? 정숙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남편은 예전부터 거짓말을 할 때 입술을 한번 깨물었거든요. 사소한 버릇이었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죠. 정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 보낸 사람이에요. 수완 힐링 테라피 사장 최미란.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애써 기억 안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 병원에서도 그러던데 치매 초기에는 이럴 수 있대.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계속 추궁해봤자 같은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정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차려야 했죠. 남편이 돌아왔으니 밥은 먹여야 했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리면서도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남편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핑계를 대고 있었죠.
정숙은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제 와서 돌아온 걸까요? 돈도 다 없어졌을 텐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정숙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질만 했죠. 정숙은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디서 지냈어요? 그동안? 잘 기억이 안 나.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 같은데. 옷은 새로 산 거예요? 정숙이 물었죠. 남편이 입고 있는 옷은 낡아 보였지만 정숙이 본 적 없는 옷이었거든요. 남편은 옷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샀는지 몰라. 그냥 입고 있었어.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모든 질문에 기억 안 난다고만 했죠.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생각했죠. 치매라.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정숙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죠.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미란아, 걱정 마. 이 여자 아직 아무것도 몰라. 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치매로 기억을 못한다던 남편이 최미란과 통화하고 있었죠. 정숙은 문 앞에 바짝 붙어 서서 더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나갈게. 돈 문제만 해결하면 돼. 정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도 거짓이었어요. 정숙은 참지 못하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남편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치매가 참 편하죠? 기억은 선택적으로 나나 봐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을 봤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정숙이 먼저 말했어요. 이제 연기 그만하세요. 다 들었어요. 그날 밤 이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하겠다고요. 정숙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남편의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앉았죠. 어젯밤 일로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일은? 남편이 말을 꺼내려 하자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밥이나 드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차가움이 깔려 있었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연기를 시작해야 한다고요. 정숙은 남편을 받아들인 척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내기로 했죠. 남편을 감시하면서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정숙은 예전처럼 남편을 대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말도 부드럽게 했어요. 병원 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치매 진행 막으려면요. 정숙이 약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어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삼켰죠.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정숙은 남편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었죠. 하지만 정숙이 없을 때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했습니다. 정숙은 몰래 엿들었어요. 미란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이 여자한테서 도장 찾으면 그때 나갈게. 남편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도장이요? 정숙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정숙 명의의 통장을 또 노리고 있다는 걸요. 정숙은 그날 밤 집안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서랍과 옷장을 살폈어요. 남편의 가방 안쪽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죠. 수첩을 펼쳐보니 계좌번호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미란이라는 이름도 여러 번 나왔어요. 투자금 1천만 원, 수익금 300, 미란목 200. 정숙은 수첩을 읽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남편이 최미란과 함께 무슨 투자를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숫자들이 복잡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정숙은 휴대폰으로 수첩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정숙은 딸 한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라는 인천에 살고 있었죠.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딸에게 남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소라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아빠 일인데. 정숙은 지난 반년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들고 사라진 일, 최미란이라는 여자 얘기, 그리고 치매 거짓말까지요. 소라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내다가 폭발했죠. 뭐라고요? 아빠가 그런 짓을? 엄마, 지금 당장 경찰 신고해요. 아직은 안 돼. 증거가 부족해. 소라야, 엄마 좀 도와줘.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라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그 사람 이제 용서 못해요. 다음 주말 소라가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딸이 온다는 소식에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소라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차갑게 인사했죠.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소라야. 잘 지냈니? 남편이 웃으며 말했지만 소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정숙과 소라는 부엌에서 따로 얘기했어요. 소라는 휴대폰을 꺼내 정숙에게 보여줬죠. 엄마, 제 친구 남편이 변호사예요. 상담받아봤는데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아야 한대요. 어떤 증거? 통장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그리고 그 최미란이란 여자 정보도 필요하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아빠 휴대폰 비밀번호 알아내야 해요. 그날 저녁 정숙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 생일을 눌러봤어요.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죠. 며칠 후 정숙은 남편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눈여겨봤습니다. 숫자 4개였어요. 정숙은 남편 손가락 움직임을 기억했죠. 2648. 정숙은 나중에 그 번호를 시도해봤어요.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최미란과 주고받은 대화가 가득했죠. 정숙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노인네 아직 몰라요. 내일 또 도장 찾으러 뒤져볼게요. 치매 연극도 이제 끝이네. 빨리 끝내요.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정숙은 메시지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통화 기록도 확인했죠. 최미란과의 통화가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정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죠. 정숙은 소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증거 다 모았어. 이제 준비 시작하자. 좋아요, 엄마. 이제 제대로 돌려줘요. 저 사람 너무 뻔뻔해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죠.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최미란이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소라의 도움으로 사설 탐정을 알아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정숙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에 다니는 친구 오태식이 떠올랐어요. 태식은 정숙보다 3살 많은 71세 노인이었습니다. 은퇴 전에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죠. 정숙은 태식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어요. 태식 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복지센터 휴게실에서 정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은 커피를 마시다 정숙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데요, 정숙 씨? 정숙은 남편 얘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돈을 들고 사라졌던 일, 최미란이라는 여자, 그리고 지금 모으고 있는 증거들까지요. 태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그 여자 사업체 정보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옛날 후배한테 부탁해 볼게요. 며칠 후 태식이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숙 씨, 내일 복지센터로 오세요. 중요한 정보 찾았어요. 다음 날 정숙은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태식은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죠. 이거 보세요. 최미란이 운영하는 수안 힐링 테라피요. 겉으로는 마사지숍이지만 실제로는 태식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으고 있대요. 고수익을 약속하면서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신고도 안 된 사업체래요. 그럼 이게 불법이란 얘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사기 조직이란 거죠.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사기 조직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서류를 다시 읽었죠. 최미라는 여러 명에게서 돈을 받아 투자한다고 속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도 아마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형사 고소는 할 수 있어요. 태식의 말에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남편과 최미란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었죠. 정숙은 태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태식 씨. 큰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에게 받은 정보를 모두 전했죠. 소라는 전화기 너머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경찰 신고해야 해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니야, 소라야. 아직은 안 돼. 왜요? 지금 신고하면 되잖아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대로 하려면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 내 생일 잔치날에 하자. 제 생일이요? 소라의 생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정숙은 그날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남편의 거짓을 폭로하려 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보여줘야 해. 그래야 저 사람이 도망칠 수 없어. 소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날까지 준비 단단히 해요. 한 달 동안 정숙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며 대화 내용을 기록했죠. 남편이 최미랑과 통화할 때마다 녹음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며 정숙을 속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의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미란아, 다음 주면 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여자 도장 드디어 찾았어. 정숙은 부엌에서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정숙의 도장을 찾았다는 얘기였어요. 정숙은 급히 안방으로 갔죠. 서랍을 열어 도장함을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없었어요.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남편이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곧 은행에 갈 거였죠. 정숙은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장에 지급 정지를 걸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들고 내일 방문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서둘러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몰래 나온 거였어요. 은행 직원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죠.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갔어요. 혹시 돈을 찾으려 올 수도 있으니 막아주세요. 직원은 정숙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와도 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소라의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도 준비했죠. 소라는 생일 잔치에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남편도 물론 참석하기로 했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소라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응, 다 됐어.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돼. 생일 잔치 사흘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더니 말했어요. 여보, 은행 좀 갔다 올게. 정숙은 평온하게 대답했죠. 다녀오세요. 남편은 정숙의 도장을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창문으로 남편이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2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은행에서 거절당한 게 분명했죠. 남편은 정숙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은행 일 잘 안 됐어. 서류가 부족하대. 정숙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나중에 다시 가보세요.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 달력을 봤어요. 사흘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죠. 당한 사람은 기억하지만 가해자는 잊는다 하지. 그런데 난 잊지 않았어. 정숙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무너진 마음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라의 생일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소라의 집에서 오후 5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정숙은 아침부터 준비를 했죠. 남편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 소라 생일이지? 선물 뭐 사갈까? 남편이 물었어요. 정숙은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며 대답했죠. 선물은 제가 준비했어요. 당신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 미안하네. 남편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 거짓된 평화도 오늘로 끝이죠. 정숙은 가방 안에 준비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최미란의 대화 내용, 통장 거래 내역,
투자 사기 증거 자료까지 모두 들어 있었어요. 오후 4시에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길,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어요. 정숙도 조용히 앉아 있었죠. 차 안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소라의 집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소라의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정숙의 동생 부부까지 모여 있었죠. 총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형부,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정숙의 남동생이 남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그럼 잘 지내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소라가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모두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됐습니다. 소라가 촛불을 끄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하지만 정숙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거든요. 다들 잠깐 주목해 주세요.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숙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의아한 표정으로 정숙을 쳐다봤죠. 오늘 소라 생일이지만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숙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소라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텔레비전과 노트북을 연결했죠.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무슨 짓이야? 남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가 떴어요. 최미란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었죠. 미란아, 걱정 마. 이 여자 아직 아무것도 몰라. 노인네 도장 찾으면 그때 다시 만나자. 치매 연극도 이제 끝이네. 친척들이 화면을 보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부, 이게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남편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숙은 계속해서 다음 화면을 보여줬죠.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3억 원이 인출된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남편이 반년 전에 우리 예금 3억 원을 들고 사라졌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친척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숙과 남편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최미란이라는 여자와 함께 투자 사기에 연루됐어요. 유사수신 행위죠. 정숙은 태식에게 받은 서류도 화면에 띄웠습니다. 최미란의 사업체가 불법이라는 증거 자료였어요. 소라의 남편이 놀라며 물었죠. 장모님,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오늘 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하시려고요? 정숙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사업 투자였어. 미란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요? 정숙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남편이 최미란에게 먼저 연락한 통화 기록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당신이 먼저 연락했잖아요. 1년 전부터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의 동생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죠. 형부, 이게 사실이에요? 누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속은 거야. 미란이가 나를. 남편이 애써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였습니다. 네, 신고하려고요.
유사수신 행위와 명의도용 건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숨죽여 지켜봤죠. 남편은 정숙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숙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숙은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요? 45년을 속인 사람한테요? 제발. 경찰은 안 돼. 우리 얘기해보자.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정숙은 준비한 서류를 모두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까지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박노인 씨 맞으시죠? 같이 서해 가셔야겠습니다. 아니야. 나 안 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이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경찰관이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남편은 발버둥 치며 정숙을 쳐다봤죠. 정숙아, 제발. 우리 45년을 함께 살았잖아. 정숙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말했죠. 치매 연기하실 때는 기억 못 하시더니 이제 기억이 나나 보네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관들이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죠. 소라가 정숙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힘드셨죠? 정숙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예요. 동생이 다가와 정숙의 손을 잡았죠. 누나,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정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아니,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남편은 재판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미란도 함께 구속되었어요.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혐의였죠. 정숙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최미란이 모은 돈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사라진 뒤였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지켜냈으니까요. 바로 자존심이었죠.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복지센터로 향했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죠.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숙보다 어린 사람도 있었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르신들 목욕시킬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해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즐거웠어요. 68년을 살면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숙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았죠. 수업이 끝나고 복지센터 휴게실로 갔어요. 오태식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정숙 씨, 오늘도 수업 들었어요? 네, 재미있더라고요. 정숙이 옆에 앉자 태식이 커피를 건네맸어요. 정숙은 고맙다며 받았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태식의 말에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을 봐도 그런 것 같았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생기가 있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남편 면회는 안 가세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가요. 볼 필요도 없고요.
혹시 나중에 출소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혼할 거예요. 이미 서류도 준비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숙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 무렵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라였어요. 엄마, 밥 드셨어요? 응, 지금 먹고 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엄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아이들이 보고 싶대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갈게. 뭐 좀 해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소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늘 정숙을 걱정하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였죠. 정숙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정숙은 뉴스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랑비였죠. 정숙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촉촉한 빗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정숙은 눈을 감고 생각했죠.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날, 최미란을 찾아갔던 날, 증거를 모으던 날들, 그리고 진실을 밝혔던 그날까지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동사무소에 갔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갔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남편이 수감 중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동의서 받았어요. 정숙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했어요. 정숙은 동사무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정숙은 복지센터에 갔어요. 오늘은 수업이 없었지만 봉사활동이 있었거든요.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청소를 도와주는 일이었죠. 정숙은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한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도와드리러 왔어요. 할머니는 82세였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집안이 어지러웠습니다. 정숙은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정리정돈도 했죠. 2시간쯤 지나 청소가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며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집이 깨끗해졌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죠. 천만에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마음이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죠. 남편을 돌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어 정숙은 소라의 집에 갔습니다. 손자들이 현관에서 반겼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정숙을 안았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웃었어요. 따뜻한 기운이 가슴으로 전해졌죠. 소라가 거실에서 나와 정숙을 맞았습니다. 엄마, 어서 들어와요. 점심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소라의 남편도 함께 자리했죠.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라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속이 시원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응. 복수는 다 끝났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야.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남 눈치 안 보고. 소라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의 손은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정숙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아파트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거리는 젖어 있었지만 햇살이 반짝였어요. 정숙의 얼굴에도 햇살이 닿았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있던 슬픔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있었죠.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지. 누가 가해자였고 누가 피해자였는지. 그리고 작게 덧붙였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정숙은 창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죠.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정숙은 냄비를 꺼내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정숙의 삶이었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